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가 되면 전면 등교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정말 두 번 다시 영상을 찍지 않으리라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을 뵙게 됩니다. 제가 좀 요새 많이 바빠요. 3학년 담임이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서 일단 이렇게 PPT 자료를 이용을 해서 얼굴 나오지 않게 한동안 찍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새로운 단원, 화학 결합에 대한 단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단원으로 3단원 화학 결합과 분자의 세계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 화학 결합과 분자의 세계는요. 굳이 생각하자면 우리가 대단원이 1, 2, 3, 4단원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대단원이 아이고 왜 이렇게 두꺼워 이거. 기기를 너무 오랜만에 쓰니까 누가 이렇게 두껍게 해놓은 거야. 우리 아들인가? 자, 지워볼게요. 우리 화학이 아시다시피 이제 대단원으로 1단원과 2단원이 있는데 이 1단원과 2단원은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죠. 그리고 이번 2학기 때는 3단원과 4단원을 배울 겁니다. 자, 1학기 때는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몰이라는 개념과 농도 그리고 양적 관계가 있었던 바로 이 1단원이 어려운 파트, 즉 킬로문항이 출제되는 파트였고 2단원 주기율표와 원소의 성질 부분들은 좀 상당히 좀 쉬운 편에 속했었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번 2학기에 배우는 3단원과 4단원은요 그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4단원이 킬링 파트고요. 이 부분이 사실상 양적 관계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3단원이 약간 좀 이지한 부분이다 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랬듯이 이 3단원 부분을 우리가 1차 지필평가를 볼 거고요. 4단원 부분을 2차 지필평가를 볼 건데 1차 지필평가는 내용 자체가 쉽다. 2차는 내용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를 나름 조절한다고 하겠지만 1차보다는 2차가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 이 3단원에서 첫 번째 이온 결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PPT 파일로 있을 때는 이 아래 첨자가 잘 처리가 됐었는데 이게 PDF 형태로 불러오면서 이렇게 아래 첨자 부분이 깨졌어요. 설탕은 C12H22O11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아래 첨자가 처리가 안 돼 있죠. 이런 걸 조금씩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마 이온도 그럼 위첨자 처리가 안 됐겠네요. 자, 봅시다. 자,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을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설탕이라는 물질은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소금이라는 물질은 대표적인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자, 그런데 설탕과 소금 모두 다 원자와 원자들이 화학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설탕은 어떤 화학결합을 하고 있냐면 공유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금은 이온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화학결합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게 되냐면 성질이 달라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유결합은 우리가 다음에 배울 건데 아마 1학년 때 어느 정도는 듣고 왔을 거예요. 유니쌤이 알려주셨겠죠? 자, 오늘은 이제 이온결합을 할 겁니다. 자, 근데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이런 차이점이 있네요. 녹는 점, 고체 상태였던 물질이 액체 상태로 녹는 점. 이 녹는 점이 공유결합인 설탕보다 소금이 더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모든 공유결합 물질들이 녹는 점이 낮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이온결합 물질들이 공유결합, 특히 분자 결정인 애들에 비해서 녹는 점이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전기 전도성. 전류가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를 따지는 건데 설탕 같은 경우에는 고체 상태의 설탕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설탕을 우리 그
그 있잖아 달달한 거 달고나 할 때처럼 녹여요. 녹였을 때 그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냐? 안 흘러요. 이번에 설탕을 물에 녹여서 설탕물을 만들어요. 설탕물에서도 당연히 안 녹아요. 아예 전류가 안 흘러요. 그리고 더 가열해서 기체 상태로 해도 전류가 기체 상태? 뭔 생각을 한 거야? 어이가 없네. 기체 상태는 말이 안 되죠.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에 녹여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온 결합 물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양이온, 음이온, 즉 플러스라는 성질을 띠고 있는 이온과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이 이온들이 결합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 자리에 딱 고정되어 있을 때는, 즉 고체 상태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얘네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액체 상태, 즉 열로 가열해서 녹여버린 상태라든가 혹은 물에 녹여버린 상태, 즉 액체 상태와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특징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험 문제로 출제가 진짜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들은 어떻다? 고체 상태에선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와 그리고 수용액 상태에선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지만 금속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금속,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쇠덩이, 금속들을 얘기하는 건데 금속 결합 물질은 고체에서도 전류가 잘 흐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선 같은 걸 금속으로 만드는 거죠. 액체 상태에서도 전류가 더 잘 흐르고 즉 고체에서 전류가 흐르는 건 금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아예 안 흘러 공결합, 액체 상태, 수용액 상태에서만 흘러 이온 결합 물질, 고체 상태에서도 흘러 금속 결합 물질,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봅시다. 그렇다면 이 이온 결합 물질이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전류가 흐른다, 전기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도선, 그러니까 전선 있죠, 전선. 전선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이 1학년 때 이미 배웠다시피 이 전선 안에는 자유전자라고 불리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들이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자, 전류가 흐른다는 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하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움직일 수 있어야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어야. 그래서 금속은 자유전자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거죠. 자,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체 상태일 때는 여기도 잘렸네. 여기. 자, 고체 상태일 때는 이 이온들이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이동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얘네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녹여버린다고 합시다. 여기서 용융시킨다라고 하는데 가열해가지고 녹여요. 한 801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녹게 되거든요. 그럼 녹인 상태가 되면 전자들이 이렇게 이온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이온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줬을 때 양이온은 이쪽으로 이동하고 음이온은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전류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물에 녹아있는 수용액 상태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전기 전도성이 있는 이유는 뭐다? 바로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그게 전자든 이온이든 어쨌든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이동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전기가 흐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얘네들을 전기 분해를 할 건데요. 아, 엄청 많이 잘렸네. 화가 난다. 써야지. NA 짜짜짜. 아유, 어렵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전기 분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질에다가 일단 전류를 흘려줘요. 그러고 나서
성분 물질로 완전히 분해해 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염화나트륨을 전기 분해하는 걸 좀 얘기해 볼 텐데, 염화나트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라고 부르죠. Cl 마이너스 염화 이온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온이 결합해 있는 걸 염화나트륨, 소금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여러분 양이온은 어떤 극으로 이동하고 음이온은 어떤 극으로 이동을 하나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그리고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아이고 여기 화면 바뀌구나. 자, 여기다 이렇게 전류를 흘려준다고 하면, 이렇게 흘려준다고 합시다. 하면 이쪽이 플러스 극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니까 양이온은 이쪽으로 이동하고 음이온은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양이온은 이쪽으로 이동하고 음이온은 이쪽으로 이동하고, 즉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같은 극끼리는 미는 힘이 작용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뭐 그거 가지고 이유를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우리가 말하는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인 전기력이에요. 전기력이고, 이해하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통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남자와 여자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자, 여기가 지금 양평고예요. 양평고. 여기가 양일고입니다. 자, 양평고와 양일고가 동시에 축제를 했어요. 동시에 축제를 했는데, 자, 양평고에는 BTS가 왔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평생 안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일고에는 블랙핑크가 왔다고 합시다. 블랙핑크가 왔어요. 자, 그런데 동시에 축제를 하는데 양평고에는 BTS가 왔대요. BTS 남자 그룹이네. 플러스, 여기 플러스 극이야. 양일고에는 블랙핑크가 왔어요. 여자 그룹이네. 마이너스 극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선생님이 야, 너네 다른 학교 가면 진짜 결과 처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솔직히 얘기해서 양일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양일고에 남아있을까? 아니죠. 우리 마이너스 여학생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플러스 BTS에 끌려가지고 양평고로 이렇게 무단이탈을 시도할 겁니다. 과연 그럼 그것만이냐? 아니죠. 양평고에 있던 남학생들도 야, 아무리 BTS가 유명한 그룹이어도 블랙핑크 걸그룹이 온대, 양일고 무단 침투하겠죠. 막 선생님들이 잡아도 뭐 무시하고 다 들어올 겁니다. 이건 자연의 섭리예요. 자연의 섭리.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끌어당긴 힘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비커 안에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넣었어요. 용융액이니까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플러스 극 쪽으로는 뭐가 옵니까? 염화 이온이 오죠.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뭐가 옵니까? 이렇게 나트륨 이온이 오게 돼요. 그래서 양이온은, 나트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부족한 전자를 받거든요.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환원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음이온은 전자가 부족한 플러스 극으로 가서 전자를 줘요.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산화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보면, 자, 플러스 극에 이렇게 염화 이온이 왔어요. 이게 지금 위에 붙어야 되는데 이게 이 모양이네요. 참, 지워지지도 않아. 자, 염화 이온이 어디로 왔어요? 이렇게 어디로 왔다? 플러스 극으로 왔습니다. 그럼 플러스 극에 가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는 전자를 플러스 극한테 던져주고 뭘로 바뀌냐?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 Cl
Cl2로 바뀌게 돼요. Cl2 염소 기체가 생성이 되는 거죠. Cl2가 발생합니다. 자, 이때 전자를 던져버렸죠. 전자를 잃었잖아. 전자를 던졌기 때문에 산화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다가오죠. 나트륨 이온, 이렇게 나트륨 이온이 다가옵니다. 마이너스 극에. 마이너스 극이니까 그 동네에는 전자들이 많겠죠. 그 전자를 나트륨 이온이 받아서 나트륨 금속으로 다시 뭐가 되냐?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됩니다. 환원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각 극에 끌려가는 애들은 누구인가? 마이너스 극에는 플러스 양이온이 끌려간다. 플러스 극에는 마이너스인 음이온이 끌려간다. 그리고 가서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 봅시다. 물의 전기분해는 사실 지금 할 건 아니긴 한데, 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은요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공유결합 물질. 1학년 때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알고 있죠.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원자가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달라붙고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나도 이렇게 만족하고 나도 이렇게 만족하고 나도 이렇게 만족하는 분자가 되었어. 이게 H2 물 분자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물 분자도 전기 분해를 한대요. 자, 근데 물을 전기 분해할 때는요, 순수한 물을 전기 분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물은 전류가 너무 안 흐르니까 전기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황산 나트륨 Na2SO4라는 이 황산 나트륨을 전기가 잘 통하라고 전해질로 넣어줘요. 그 다음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플러스 극 쪽에서는 산소기체, O2 산소기체가 발생하고,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H2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때요? 전자를 얻었으니까 얘가 환원됐다. 환원돼서 수소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환원되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어서 O2가 만들어지는 산화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공유결합에서도 전자가 관여해요. 공유결합도 사실은 전자가 관여합니다. 전자를 일방적으로 주고받지 않을 뿐이지 결국 화학결합은 전자에 의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소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화학은 무엇에 대한 학문이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화학은 어떤 물질을 알아보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학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극단적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은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결국 화학 결합을 결정하는 건 전자거든요. 전자들이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해서 이온 결합도 하고 공유 결합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공유 결합 물질도 전자가 관여한다.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왜 화학 결합을 할까? 왜 화학 결합을 할까? 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얘네들이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가 있죠. 뭐냐면 안정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안정해지려고.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뭘 알고 있냐면 우리 배웠던 1학기에 2단원에서 배웠던 18쪽 원소를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18쪽 원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활성 기체다 라고 불렀어요. 비활성 기체. 뭐 헬륨이라든가 뭐 네온이라든가 뭐 아르곤이라든가 뭐 크립톤이라든가 등등등 있었죠. 톡톡톡톡 이런 것들 있죠. 자, 근데 이 비활성 기체라는 게 어떤 녀석이냐면 애초에 처음부터 매우 안정해요. 매우 안정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n번째 s오비탈과 n번째 p오비탈을 모두 전자를 채워가지고 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잘못 썼네. 모두 전자를 채워서 안정하거든요. 그래서 s오비탈에 2개, p오비탈에 6개를 모두 채웠으니까 8개의 최외각 전자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안정한 녀석이에요. 얘네들은 화학 반응의 세계, 원소의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셀럽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유명한 셀럽들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엄청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편안한 어떤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안정적인 녀석들이에요. 자, 다른 원소들은 그럼 되게 불안정한데, 여러분 원소들도 당연히 내가 지금 불안정하다고 해서 불안정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정해지기 위해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변화를 주려고 하겠죠. 여러분이 막 인스타를 통해서 어떤 셀럽을 봤어. 와, 저 사람 멋있다. 와, 저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나도 저거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랬다가 내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어떤 멋있는 사람이 하는 걸 나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로 인해 만족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거랑 또 비슷하게 바로 이 18쪽 원소들은 매우 안정한, 매우 완벽한, 매우 멋진 원소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원소들 역시 이 18쪽과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아, 저 전자 배치 너무 멋있다. 너무 안정적이야. 나도 따라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얘네들 모두 18쪽처럼 되고 싶어 해요. 18쪽처럼 되고 싶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싶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애들이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지금 가장 바깥쪽에 8개의 전자, 물론 헬륨 근처의 애들은 2개로 만족하긴 하지만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고, 자, 얘네들이 가장 안정적인 최각전자 8개를 가지기 위해서 아둥바둥 노력하는 게 화학결합입니다. 자, 그런 게 이제 화학결합인데, 자, 이온결합으로 이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이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금속과 비금속.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금속이라는 녀석은요, 대표적인 예로 나트륨 같은 애를 들어볼게요. 그럼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11번이고요. 그러니까 전자를 11개 가지고 있겠죠. 그럼 얘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의 전자를 가지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세 번째 전자 껍질에 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얘는 그럼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아니니까 안정하지 않은 상태죠. 나는 여기 있는 이 18쪽 언니 오빠들처럼 멋있는 안정한 원소가 되고 싶은데 왜 나에겐 가장 마지막 껍질에 전자 하나가 있어가지고 되게 이렇게 못난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아,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생각에 이 18쪽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얘를 버리죠. 자,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나트륨이 있는데 이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휙 버려요. 전자를 버렸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는 그대로인데 전자를 버렸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성질을 띠게 되겠죠. 이게 나트륨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염소가 있는데 이 염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자번호 17번이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7개의 전자를 가집니다. 와, 나도 마지막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싶은데 왜 나는 7개밖에 없을까? 아쉽다. 아쉬우면 가져오면 되죠. 밖에서 전자 하나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되겠죠. 아, 만족스러워. 이젠 안정적이야. 자,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써보면 염소가 있었는데 이 염소가 어딘가에서 전자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Cl- 염화이온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나트륨 이온 옥텟 규칙을 만족하죠.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이 뭡니까? 여기 지금 좀 잘렸는데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해서, 즉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워 안정해지려는 경향. 이게 뭐다? 옥텟 규칙이죠. 옥텟 규칙. 옥텟 규칙.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나트륨도 옥텟 규칙을 만족했어요. 왜? 이 하나를 던짐으로써 가장 마지막 껍질이 두 번째 껍질이 되고 8개의 전자를 가지게 됐죠. 이 염소도 지금 옥텟 규칙을, 염화이온도 옥텟 규칙을 만족했어요. 얘도 옥텟 규칙을 만족했습니다.
자, 그럼 옥텟 규칙을 만족한 Na 플러스 이온이 있고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Cl 마이너스 이온이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뭐야 지금? 얘는 플러스 이온이에요.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이온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러스는 뭐다? 남자, 마이너스는 뭐다? 여자. 여기 지금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아주 멋있는 남자가 있고 여기 아주 멋있는 여자가 있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 둘은 당연히 서로에게 끌림을 느끼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서로 끌리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요. 끌어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서 이 둘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둘이 결합을 하게 되죠. 합쳐집니다. 서로에 대한 끌림으로 염화이온 씨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나트륨 씨 너무 멋지세요. 우리 그럼 서로 이 끌림을 가지고 함께 결합할까요? 이게 바로 뭐다? 이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 일단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이온이 되고 나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또 다른 이온이 있네? 우린 플러스 마이너스 천생연분이야 서로 끌려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끌려가서 결합한 게 이온 결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온 결합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할 거고요. 첫 수업이잖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저번 주가 되겠네. 저번 주까지 계속 연수를 듣고 있어가지고 수업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첫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온 결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힘내서 저 자신한테 하는 말 같네요. 힘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제가 고3 담임을 하다 보니까 2학년 때 놀았던 것들이 못내 아쉬운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제 2학년 2학기 수능 한 90일 남았거든요. 90일 정도 남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1년하고 90일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리고 수시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1년밖에 안 남은 겁니다. 좋게 생각하세요. 1년 또는 1년 반만, 1년 3개월만 고생하시면 이제 꽤 즐거운 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학교에서 봐요. 아니구나. 내일쯤에서 봐요. 안녕.